음식물 처리기는 정말 편하고 저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올려준 아주 고마운 물건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도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미닉스 더 플랜더를 사용하고 있고 타 브랜드 포함해서 약 1년 이상 건조 분쇄식만 사용해왔어요. 아직까지는 더 플랜더만 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구매하신 분들 모두 겪게 될 문제니까요. 미리 알고 대비하셔서 이 제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솥의 내구성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약 5개월 정도 사용했는데 벌써 코팅이 꽤 많이 벗겨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2인 가구이고요. 음식물이 많이 안 나오는 편이라 이틀에 한 번 정도만 돌리거든요. 근데도 한 4개월 차부터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코팅이 벗겨졌다고 건조 분쇄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코팅의 근본적인 목적인 논스틱 성능이 떨어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음식물을 탈탈 털어줘도 다 안 떨어지고 잔여물이 남게 되고요. 음식에 따라 누룽지가 생겨서 매번 긁어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죠. 심지어 손으로도 잘 안 떨어져서 물에 불려서 제거하거나 세척 기능을 훨씬 자주 써야만 합니다. 분명 편하려고 산 음식물 처리기인데 처리된 음식을 불편하게 꺼내는 게 좀 아쉬웠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내솥에 사용된 코팅이 세라믹 코팅, 보통의 후라이팬과 비슷하게 처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리도 후라이팬처럼 하셔야 돼요. 뾰족하고 날카로운 음식 잔여물, 예를 들면 닭뼈, 계란 껍질, 생선 가시 같은 것들은 항상 꼼꼼하게 제거하고 넣으시는 게 좋고요. 또 염분이 많은 음식도 지양하셔야 합니다. 더 플랜더 광고 영상이나 다른 리뷰 영상 보셔도 국물이고 뭐고 그냥 통째로 넣으시잖아요. 성능과 편리함을 강조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물은 무조건 비우는 게 좋고요. 남은 음식물도 배수구망에 모아서 물로 헹구고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척할 때 베이킹소다나 구연산을 넣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권장하지 않는 행동이고요. 마지막으로 투입하는 음식도 중요합니다. 밥이나 떡 같은 음식은 딱딱하게 굳어지니까 드륵드륵 소음도 심하고 내구성에 좋지 않습니다. 여봐, 커피 땅콩 우와, 진짠데? 딱딱해. 우와, 엄청 어. 딱딱해. 그러네. 오, 부서지지도 않아. 또 과즙이 많은 과일은 달고나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뭐야 저게? 너무 충격적인데? 아, 저거는 껍데기고 과일 그 청은 바닥에 깔린 거다.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기름기 많은 음식도 세척하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미역국을 넣었을 때였어요. 미역이 정말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무슨 짓을 해도 벗겨지지가 않았고 솥을 교체해야 하는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따질 거면 미생물식 쓰면 되지 건조 분쇄를 쓰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음식을 한 종류만 왕창 넣지 말고 골고루 넣으시라는 거죠. 밥도 넣고 야채도 넣고 죄다 섞어서 넣으면 대부분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솥이 비싸잖아요. 하나에 5만원씩 하는데 요 정도는 신경 써줄만 한 것 같고요. 만약에 소재가 개선돼서 나온다, 예를 들어 스테인리스 호원 솥이 나온다고 하면 비용이 좀 비싸더라도 저는 무조건 살 것 같습니다. 더 플랜더가 디자인도 예쁘고 가격도 착하고 국내 생산하는 1등 제품이잖아요. 이런 것도 제일 먼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두 번째 단점은 필터입니다. 보통 음식물을 며칠 보관하다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돌리게 되잖아요. 그 사이에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 그리고 건조시킬 때 나는 냄새까지 여기 필터가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게 꽤 빨리 소모된다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에는 3-4달에 한 번 교체하라고 나와 있지만 저희 경험상으로는 2-3달에 한 번 정도 교체하게 돼요. 3개월로 잡아도 필터 하나에 2만원이니까 1년으로 치면 8만원, 꽤 비싸죠. 그리고 필터 교체 타이밍도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탈취 성능은 정말
정말 뛰어나서 실내에서 사용해도 괜찮은데요. 어느 날부터 냄새가 유독 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필터 갈 때가 됐구나 하는 거니까 냄새에 예민할수록 더 빨리 교체하게 되고요. 또 더운 여름에는 부패가 빨라지는 만큼 필터도 빨리 소모되는 것처럼 느꼈어요. 보관 모드가 있긴 한데 냉장고는 아니거든요. 1시간에 한 번 내부 공기를 배출하면서 부패를 늦추는 방식이라 사실 상온 보관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필터 값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국물이나 소스 반드시 제거하고 넣는 게 좋고요. 음식물의 물기도 쫙 빼서 넣는 게 좋습니다. 건조할 때 증기가 적게 나올수록 활성탄에 흡착이 덜 되겠죠. 그리고 세척 기능 사용할 때 녹차가루나 커피 원두가루 넣는 것도 냄새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닉스에서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시중에 호환 필터가 있기는 해요. 활성탄을 이런 봉지에 따로 배송해주는 건데요. 가격은 절반이면서 성능은 비슷하고 상세 페이지 상으로는 더 다양한 성분에 대해 테스트한 것처럼 보입니다. 교체할 때는 가루가 날리기 쉬우니까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고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서 살살 담아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을 너무 오래 보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패하기 전에 자주자주 돌리시는 게 좋고 저희는 양이 아무리 적어도 이틀은 넘기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자주 돌리면 전기요금이 더 나가지 않을까 걱정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누진세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1일 1회 사용 시 한 달에 20.9kWh 검색하면 약 4,200원 정도니까 하루 140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미생물 방식은 24시간 내내 작동하고 한 달에 34kWh를 쓴다고 하니까요. 그것보다는 훨씬 적은 편이고요. 이틀에 한 번 돌리면 그것보다도 적고 애초에 하루 100원대면 걱정할 만한 요금은 아닙니다. 스마트 플러그로 측정해봐도 좀 대기 모드일 때는 0.0034 이 정도 나오고 작동 시작하면은 4시간 정도 하면서 합치면 얼마야? 0.5kWh 조금 넘겠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 돌리면 4시간은 0.5kWh고 나머지 20시간은 0.003으로 계산하면 0.6kWh 정도? 그럼 30 하면은 한 20 정도 나오긴 하겠네. 거의 정확하네. 거기 미닉스 상표에 나온 거랑. 따라서 자주 돌리는 게 필터 값보다 싸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밖에 기능이나 성능과는 상관없지만 아주 소소한 아쉬움도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물바지가 없어서 잔수를 비울 때 좀 불편합니다. 여기에 작은 물바지라도 있으면 좋았겠다 싶었고요. 또 최소 작동 시간이 좀 길다고 느꼈습니다. 음식을 아무리 적게 넣어도 최소 4시간 이상 작동하게 세팅되어 있는데 소량 사용 옵션이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미닉스 더 플랜더 소시랑 필터는 좀 개선되면 좋겠지만 그거 빼고도 여전히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밖에 나갈 일을 현저하게 줄여주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도 되니까 그러면 정말 단 하루도 나갈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거 비싸다 RFID로 킬로그램당 처리 비용 계산했을 때 기기값 40만원 감가상각하려면 최소 10년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 생각에는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 나가야 하고 집에 초파리 생기는 거 잡아야 하고 오, 잡았다. 이런 노동의 가치는 고려하지 않은 거니까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음식물 처리기 쓰겠습니다. 참고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이게 일스인지 음스인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보통 구청에 자원순환과 이런 곳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기는 보조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모든 제품에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환경표지, K마크, Q마크, 단체표준 4가지 인증 중 하나만 받은 제품이면 됩니다. 미닉스 더 플랜더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서 보조금 대상이지만요. 지자체마다 지원금 규모나 신청 일정이 다 달라서 반드시 받을 수 있다.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미닉스에서 계속 재고를 남기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사고 싶은 타이밍하고 안 맞을 수도 있죠. 부디 행운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미닉스 더 플랜더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